혈전이 뭐야? 혈전, 혈관을 타고 우리나라가 체내의 다른 혈관을 막아 일으키는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혈관을 막는 애가 누구야? 혈전, 혈전. 근데 혈전은 어떻게 만들어져? 혈전은 혈전의 재료가 뭐야? 피가 피떡? 피떡이 왜 생겨? 어, 혈액의 응고들, 혈액이 응고. 응고가 음. 과다하게 왜 응고가 생길까? 장기간 부동을 보면은 동맥혈 같은 게 정체가 돼서 응고가 되는 왜 부동이 생기면 응고가 생겨? 순환이 안 돼서 혈류의 흐름이 감소. 혈류의 흐름이 감소됐어. 근데 혈류의 흐름이 왜 감소되면 왜 응고가 생기냐고. 음, 봐봐.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피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네. 피가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면 이게 강이라고 생각해봐. 강물이야. 강물에 물살이 빨려. 그럼 여기 찌꺼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근데 여기가 지하수가 아니라 그 뭐라 강가라고 생각해봐. 강 중에서 이렇게 묶어놓은 걸 왜 저수지? 왜 침이 일단 끼어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저수지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물의 흐름이 어떻게 했어? 거의 없잖아. 그러면 저수지 바닥은 저수지 바닥 엄청 들었거든? 찌꺼기가 퇴적돼 있어. 응. 우리 몸도 이와 마찬가지야. 이렇게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잖아? 그럼 여기 안에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 쌓이면은 혈관 내에 찌꺼기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는 찌꺼기를 제거하려고 하겠지. 네. 제거하려면은 뭐 무슨 반응이 또 일어나는 거야? 얘도 항원화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똑같아. 우리 몸은 똑같아. 항원화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 우리가 뭐 어떤 세균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면은 이 세포하고 이 혈관 내에 있는 세포들이 숨을 못 쉰단 말이야. 가스 교환도 안 되고 숨을 못 쉬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 조직해져. 그래서 이걸 대부분 동맥이 생겼으면 동맥경화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얘 자체가 지금 딱딱해지기 전에 전 단계 항원항체 반응, 염증 반응의 전 단계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안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면 너네 여기도 염증 생기고 그러면 조직이 얇아지잖아. 얇아지고 찢어지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그런 것처럼 얘도 처음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피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 혈액이 안 가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피도 나고 뭐 세균도 있고 뭐 어떤 찌꺼기도 있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혈액 자체가 굳어. 음.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면 굳어. 굳으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응고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응고를 할 때는 어떤 애들이 응고를 하냐면은 혈구 중에 뭐가 있냐면 혈소판. 혈소판들이 서로 옮겨 붙는단 말이야. 혈소판들이 옮겨 붙을 때, 이 혈소판들이 서로 옮겨 붙을 때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게 또 칼슘이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혈소판이 막 응결이 돼가지고 응고가 된 상태를 우리가 혈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동맥은 혈관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장혈관이 아니야. 근데 정맥은 동맥에 비해서 저장혈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팽창도 되고 해. 그래서 훨씬 더 저장이 잘 되고, 특히나 하지 같은 경우는 심장으로 귀환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저장이 돼. 그러니까 스롬보시스가 더 잘 생겨. 근데 이 하지에 있던 혈액들이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상대정맥, 하대정맥으로 들어오잖아. 여기 예를 들어 피떡이 있어. 그런데
혈관이 붉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 폐로 갈 때가 문제인 거야. 폐에서 딱 걸려. 왜 폐는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모세혈관이 그래. 여기서 딱 막힌 거야. 이 폐에서 와서 딱 막힌 상태를 우리가 그냥 폐색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폐는 무슨 역할을 해? 호흡을 하잖아. 가스 교환을 하잖아. 그럼 대상자의 증상은 뭐야? 호흡곤란. 그다음 세츄레이션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그럼 레스피레이션 올라가? 네. 보상하려고 올라가. 이제 아까 그 호흡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얘 하나도 이제 세포가 가스 교환이 안 되고 하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폐색전증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호흡을 못하게 되면서 대상자가 호흡을 못하면 이제 세포가 죽어버리는 굉장히 이머전시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까 그 은진이가 발표를 했을 때 이 하대 정맥에 필터를 넣어가지고 이 찌꺼기가 못 올라가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건 이제 나중에 수술적 요법으로 이제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거고, 처음에는 얘가 응고가 될 때 알게끔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야.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가 대표적으로 어떨 때냐면 수술 후. 이때. 이때 누워있잖아. 그래서 이때 피떡이 잘 생겨. 그러니까 아예 수술 전에 뭐 하냐, 수술 전에 설명을 하지. 당신은 이제 수술 후에 조기 이상 해라. 근데 조기 이상을 못하는 수술이야. 예를 들어서 뭐 고관절에 뭐 수술을 했다.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잖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혈전이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게끔 뭐 공기 지압, 압박 스타킹, 뭐 스타킹, 뭐 압박 스타킹이라든가 부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 피부로 만들어지는 재료가 뭐라고 했어요? 혈소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항혈소판 제제 처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혈소판 제제뿐만 아니라 얘가 와가지고 응결을 해야 되니까 응결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항응고제야. 근데 이미 피떡이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얘를 혈전용. 그렇지. 얘를 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혈전 용해제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항혈소판 제제 같은 경우는 폐색전증이 이미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때는 쓰면 안 돼. 그때는 이제 항응고제로 써야 되는 거고, 이 항혈소판 제제는 예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항혈소판 제제 대표적인 약제들은 아예 외우라는 거지. 그렇지. 아스피린, 플라빅스, 그렇지. 플라빅스 또는 클로피도그렐 뭐 이런 약제들, 그런 약제들 외우라고 해. 그 다음에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약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IV나 서브큐가 가능한 헤파린 지질. 그지? 그 다음에 퓨어 메디케이션인 와파린 지질. 헤파린은 간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 그리고 빨라. 그래서 얘 약제의 반감기 몇 분이냐면 90분이야. 그리고 얘는 간을 거치기 때문에 얘의 반감기는 좀 길어. 72시간. 72시간. 그래서 헤파린을 썼을 때 우리가 팔로판을 랩도 틀리다고 했지. 얘는 파셜 타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APC. 얘는 PT. PT 중에서도 인터내셔널 타임을 봐야 되는 그게 IR이야. 그래서 치료적 농도, 특히나 이제 헤파린을 병원에서보다도 집에 가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PT INR을 몇 배 정도 유지를 해야 되냐면, 그렇지. 2에서 한 3배 정도 좀 유지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출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물론 얘도 다 출혈 위험성이 있어, 얘들아. 출혈 위험성.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헤파린을 썼을 때 만약에 출혈이 생겼다. 그랬을 때 발효작용을 약제를 외워두라고 했지. 요건 일중 약제야. 프로타민, 이렇게 좀 느리네, 반응이. 근데 와파린의 반대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와파린 같은 경우는 비타 K. 비타 K 처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걔는 IM으로 줘야 돼, IV로 줘야 돼. IV. 왜 IM은 안 돼? IM은 혈전이 혈관에 있는 건 혈전이 혈관에 있는 거니까. 정맥으로 줘야 되지.
음, 근육으로 증명해. 그것도 신박한 생각이다. 얘는 왜 IV를 줘야 되냐면 지금 출혈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비타K를 주는 건데 네. 근육에 직접 침습적 행위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 근육에 출혈이 생겨버려. 그래서 헤마토마가 엄청 잘 생기거든. IV 줘야 되는 상황이지. 그다음 혈전 용해제는 약물 이름을 내가 USA라고 놓으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는 고르도 맞아. 키나제. 얘는 스트레프 키나제. 얘는 PA. P 대문자가. 얘는 소문자가. 아무튼 이런 약제들. 근데 이제 혈전 용해제는 우리가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흡력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쓰면은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얘는 그래서 이런 색전증이나 어떤 약제를 쓸 때는 증상이 생긴 지 6시간 이내에 써야 된다고. 혹시 기억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지켜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런 혈전에 의해서 폐색전증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정맥이 정체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이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큰 중요한 치료제야. 항응고제. 그러면 너네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와서 항응고제 헤파린 처방을 받았어. 그래서 계속 처방을 받아서 헤파린을 쭉 쓰고 있으면서 APTT를 이제 팔로우를 하겠지. 이번 1일째, 이번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근데 환자가 되게 상태가 좋아져서 6일째에 의사가 퇴원을 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퇴원약으로는 뭘 처방할 거냐면 와파린을 처방할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헤파린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가 같은 계열인 항응고제를 먹는 약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랬을 때 이 와파린을 퇴원할 때 줄지 아니면은 그 전에 줘야 되는지 요거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퇴원 시점에 이 와파린이 반감기가 72시간이기 때문에 퇴원 시점에서 1, 2, 3일 전부터 와파린하고 헤파린하고 동시에 적용해야지 헤파린을 끊고 이 와파린이 액션 타임이 그때부터 진행이 된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와파린을 먹고 있는 대상자인데, PTINR이 1.7이 나온 거야. 이거 원래 정상이거든? 정상치가 나왔어. 정상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와파린을 먹고 있기 때문에. 2, 3배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너 와파린 제대로 먹고 있니?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또 국가고시 한번 나왔었단 말이지. 그런 포커스로 이 폐색전증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미 폐색전증이 발생을 했잖아? 이머전시야. 대상자 숨을 쉴 수 있을까 못 쉴까? 못 쉬어. 그래서 대상자의 증상은 뭐냐면은 호흡곤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흡곤란이 아니라 급격한 호흡곤란이 오면서 세포가 혈액을 못 받으면 무슨 통증이 발생한다고, 허혈성 통증이 발생한다고 했지. 되게 아파. 그래서 가슴이 찢겨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거든. 그러면은 이게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폐에서 가지를 못하니까 폐에 있는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못 들어오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선 전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신으로 나갈 수 있는 혈액들이 올 수 있어 보다. 못 오지. 그러면 심박출량 감소됐지.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때 당시에 뭐 수액도 준다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은 수액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줘야 돼. 그래서 수액을 주는 인디케이터는 뭐냐면은 심장의 압력을 측정하고 줘야 돼.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장의 압력, 수액을 줄 수 있는 심장의 압력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CVP야. 센트럴 베인 프레셔. 이 심장, 베인의 프레셔. 그래서 센트럴 베인 프레셔는 뭘로 잰다고 했지? 센트럴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압력계. 근데 만약에 이제 센트럴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폐 압력도 같이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압간지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CVP도 얻을 수 있고
PCWP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CVP는 우리가 전신 정맥 우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얘기를 했어. 전신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얘는 정상치가 수압력계 기준으로 4S10 정도 CmH2. 그 다음에 PCWP 같은 경우는 부종을 진단하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얘도 되게 좀 중요하죠. 얼마야? 5에서 15? 4에서 18 정도? 근데, 18은 아니다. 18은 아니, 18은 폐부종의 진단 기준이고, 4에서 한 12 정도였던 것 같아. 책에 한번 찾아봐봐.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PCWP가 18이나 뭐 25 이상이다. 그럼 18이면은 폐부종이고, 얘는 부종이고, 얘는 수종이야. 그럼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교수님, 부종과 수종의 차이는 뭐예요? 뭘 것 같아? 부종은 뭐고 수종은 뭐야? 그걸 물어보더라. 좀 세포 안에 응. 물이 응. 있는 그런가? 그래서 내가, 학생들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폐부종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폐 압력이 증가한 상태야. 그러니까 폐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에 모세혈관이 있지. 그 모세혈관도 혈관 안에 혈액이 지나가는 거잖아. 폐 압력만 증가해 있는 상태야. 근데 아직 모세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 모세혈관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한 상태가 부종이고, 폐수종은 뭐냐면 압력이 더 많이 증가해가지고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에 있는 수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온 거야.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그 안에가 뭐가 있어? 폐포가 있네? 폐포는 공기로 둘러싸인 빈 공간이잖아. 여기에 물이 차는 거야. 이게 폐수종. 더 심각한 게 뭐야? 폐수종. 그래서 폐수종, 폐부종을 진단하는 대상자의 증상은 뭐라고 얘기했어?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당. 이해되지?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교수는 판단을 하는 거야. 영양용어 찾아볼 때 응. 풀모너리 이데마가 응. 폐부종, 폐수종 둘 다 나오던데 뭘로 나와?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부종이 결국에는 수종으로 가. 근데 폐부종인 상태는 아직은 압력은 증가해 있는데 이 폐포 안에 물은 쌓여 있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가스 교환을 되고 있는 상태야. 근데 폐수종 같은 경우는 간질강내로 이미 수분이 다 나와가지고 폐포 내에 수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스 교환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게 더 심각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물을 빨리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때 쓰는 약제가 라식스. 또 라식스 얘기하면 또 라식스 약제. 이유지. 라식스는 이뇨제지. 이뇨제 약제. 종류. 룹. 얘는 룹 이뇨제지? 네. 이뇨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룹 이뇨제가 있고, 티아자이드 이뇨제가 있어. 이 두 개는 칼륨을 배설해. 근데 얘가 어디에서 관여를 하냐면 우리가 좀 사구체가 있고 보호발주머니가 있으면서 얘는 근위세뇨관이고 멀리 가는 원위세뇨관 이렇게 가잖아. 그 근위세뇨관에서 원위세뇨관으로 물을 재흡수하잖아. 물을 재흡수할 때 그냥 물이 재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나트륨을 막 재흡수해가지고 물을 끌어다닌단 말이야. 그 나트륨이 누구도 재흡수가 되냐면 칼륨도 재흡수가 돼. 근데 이뇨제는 물을 지금 밖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재흡수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트륨을 재흡수를 못하니까 칼륨도 재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빠져나가냐. 그래서 칼륨을 배설하거든. 근데 룹 이뇨제는 여기서 작용하는 거고, 띠아자이드는 여기서 작용하는 거야. 이 둘 다 나트륨을 재흡수하지 못하게끔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훨씬 더 탈수가 많이 되잖아. 그래서 얘가 강력해. 효과가 더 좋아. 그래서 이제 이뇨제 중에서도 칼륨을 배설하는 이뇨제 같은 경우는 포타슘 수치를 잘 봐야겠지. 포타슘 수치 정상치가 얼마야? 3.5에서 5.5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칼륨 수치가 너무 빠져나가게 되면은 또 뭐 디복신이라든가 어떤 다른 부작용들, 신장에 뭐 수축력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할 수 없이
포타슘을 보존하는 이뇨제로 바꿔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신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 아예 쓰면 안 돼. 포타슘을 보존하는 이뇨제가 하나 있어. 이 약제는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만 그렇지. 낙톤, 스피로락톤 이런 약제들. 그래서 룹 이뇨제의 대표적인 요거는 상품명이야. 그래서 제품명, 상품명이고 라식스의 또 다른 이름이 프로세라마이드, 프로세마이드 이런 약제들. 요거는 내가 지금 얘기한 약제들은 국가고시에 나왔던 약제들이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좋아. 폐색전증에 대해서 어떤 뭐 질환 처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호흡기계 문제 얘도. 그럼 우리가 간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야? 당연히 바이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SpO2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하지 않게끔 해줘야 돼. 카테콜라민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다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응? 아, 내려야 돼요. 우선은 내려줘야 돼. 우선은 폐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선은 물론 다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또 이게 또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딥베인 스롬보시스? 딥베인 스롬보시스일 때는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를 올려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선은 지금 급성기에서는 지금 숨이 차니까 우선은 폐 압력을 좀 내려주기 위해서 다리를 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제들을 이제 쓰는 거고 자세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좋겠어. 자세. 그래서 자유야. 알았지? 자유 또는 반장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겠지? 색전. 색전은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여 체내의 다른 혈관을 미안해. 이게 갑자기 다음 건으로